자, 계속해서 국내 관광 산업의 발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관광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제력 증대와 여가 활용에 대한 인식 확보가 산업 발전과 함께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또한 정부에 의해 해외여행의 연령에 따라서 제한을 받아온 상황이었었는데 198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는 관광 성장의 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 발전 과정, 이 표는 나중에 계약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관광 발전은 크게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두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5단계로 발전을 했었고, 크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먼저 태동 단계, 그 다음에 발전 단계, 그 다음에 도약 단계, 그 다음에 지속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세계화 단계. 이렇게 5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60년대 관광 정책의 태동 단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는 관광 정책에 의미를 부여해서 본격적으로 진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1961년 관광 산업의 기초가 되는 최초 법률인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고, 그 다음 1962년도에 국제관광공사, 자, 지금의 KNTO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이제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관광 홍보, 관광객 편의 제공 서비스 마련,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시작했었고, 1965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협회 PATA, 파타라고 하는 총회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광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이제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1967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서 지리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요거 밑줄 쳐두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광의 발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에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 형태의 여행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었고, 사상 최초로 외국인 방문객 100만 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국제관광공사는 지금의 현재 한국관광공사죠. 자, 국제관광기구 가입 및 활동을 통해서 관광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었고, 1970년도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전국 관광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체류 기간, 그 다음에 연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975년도에는 관광진흥의 기본이며 종합적인 계획의 근거법인 관광기본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관광지구인 국제관광단지 개발에, 지금 이제 경주의 보문단지, 그 다음에 제주의 중문단지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와닿지 않겠지만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수학여행 아니면은 뭐 졸업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경주, 아니면 좀 멀리 갔다 하면은 뭐 제주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 특구라고 해서 한국의 뭐 서울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제 몇몇 군데 이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때 당시만 해도 경주와 제주도가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광의 도약 단계입니다. 도약 단계. 1980년대고요. 자, 1980년대는 국제 이벤트가 많이 열렸습니다. 자, 1980년대 가장 대표적인 메가 이벤트, 가장 큰 우리나라 행사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1988년도에 실행됐었던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1988년도 서울올림픽. 이러한 다양한 국제 이벤트가 많이 열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대부분은 동양인들을 보면 차이니즈 아니면은 재패니즈였습니다.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었는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됐었고, 자, 1989년도에는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로 인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고, 근데 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바운드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인데 인바운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객 형태 이거를 인바운드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관광자는 외국인이겠죠. 그죠? 반대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 그걸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 1980년대, 1989년도부터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로 인해서 아웃바운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여행하는 거. 도메스틱이라고 합니다. 도메스틱 여행. 도메스틱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도메스틱. 자, 국내 여행인 거죠, 그죠? 국내 여행.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는 거. 내가 제주 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전주에 가는 거, 이런 것들 도메스틱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미주 여행자 협회, 그 다음에 아시아 관광협회 총회, 국제기구 세계 총회 등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욕구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족 여행, 법적 공휴일, 아까 앞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후부터는 이제 법정 공휴일,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이제 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휴가 제도가 개선되고 관광 환경의 개선 등이 국내 여행 급증의 배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도에는 아시아나 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1988년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항공사로 설립이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가장 큰 국적 항공사 두 개죠, 그죠? 아시아나 금호죠. 금호 기업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와 그 다음에 한진그룹에 속해 있는 대한항공, 이렇게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설립되었고, 여행사도 1980년대 말에는 1000여 개 이상으로 증가가 하면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 성장 단계입니다. 1990년대고요. 자, 1990년도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400만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1991년도에 세계 관광기구 총회, 그 다음에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그 다음에 1994년도에 PATA, 파타 연차 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1994년도에는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던 시기였습니다. 한참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막 외국인 방문객 수도 이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던 가운데 1997년부터 1998년도 이어가지고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국가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 다음에 경영 악화 등으로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책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과 러시아 관광객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 1990년도인 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42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를 못 오고 있는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때만 해도 IMF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인 재정이 굉장히 이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던 버블 경제 시대였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기약하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암울해졌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돈을 쓸 수가 없냐면 내가 일자리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상인들은 판매가 안 되니까 그들도 위축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광 산업도 당연하게 이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다들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최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자제하라고 하고, 지금 여행 가는 거 꿈도 꿀 수 있나요? 그죠? 지금 해외여행 가면은 거의 뉴스에 나오겠죠. 그죠? 그만큼 굉장히 관광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만큼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여가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 여유와 그런 여유와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되어야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이 관광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됐었죠. 그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관광 세계화 단계입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입니다. 자,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핵 안보 정상화 회의 등의 다양한 큰 메가 이벤트들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이 실현되기 시작했었고, 이들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가 점점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세계 속의 관광 국가로 성장하면서 외래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제대회 및 세계총회 등 메가 이벤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5일 근무제, 그 다음에 여행의 일반화에서 필수화로 인식이 전환되는 그런 다양한 환경 등이 관광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시작한 하나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한류 문화입니다. 한류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돌 문화들이죠, 그죠? 지금 가장 핫한 BTS 지금 완전 정점을 찍었죠, 그죠? 가장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이끌었었던 배용준, 여러분들 알지 모르는데 배용준부터 해서 장근석, 그 다음에 뭐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등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이돌과 한류 문화,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등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팬심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관광 산업의 발전 과정이었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